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진양입니다. 네.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를 열다. 정말 바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로컬 혁신에 대한 토크 콘서트와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안내 그리고 업무 협약 체결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교육부의 김정원 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김정원 팀장님과 유튜브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서 현장에서 생중계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예, 이번 행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행사 전 상황이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예, 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청년교육 일자리 정책팀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좀 네,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정부 방역 지침 고려해서 이를 마련해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 김정인 교수님과 또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렇게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가 오늘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애써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오래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비대면 기술 발달이 좀 급격하게 확대되고 일상화되면서 이를 토대로 또 공유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연구 및 기술 개발, 그리고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 등 각각의 강점 분야를 가진 기관과 대학, 기업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로컬 실력 지리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융합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게 정말 뜻깊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혁신, 또 지역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서 그동안 대학의 어떤 역할과 중요성, 적극성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대학과 기관들이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지역 혁신이나 창업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면서 나아가 이제 새로운 창업교육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로컬 실록 지리지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기대가 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크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 또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시작이 저희가 어떤 학생들의 지역 혁신에 대한 참여, 창업과의 연계, 또 이런 성공적인 교육 모델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정부가 또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는 데도 많은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의 김정원 팀장께서 온라인으로 저희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번 행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돼서요. 연결 상태가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 김정인 단장님께서 행사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의 김정인입니다.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로컬 실록 지리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개방형 플랫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혁신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창업 생태계를 같이 고민하는 학생들, 대학, 기업, 정부, 이러한 시도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43개의 기관과 대학, 기업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개방형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로컬 실록 지리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온라인을 통한 것이 종료가 되면 하루빨리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43개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은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지역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틀림없이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중앙대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중부권 창업경점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대학들도 협력하면서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새로운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저희 업무 협약식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 사례 발표를 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굳건하게 응원을 해 주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참여해 주셨지만 기획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시고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중앙대학교 또 거점대학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에 어둠이 있지만 저는 언젠가 곧 그 어둠을 뚫은 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건강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 김정인 단장님께서 개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대단 사무총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인사 말씀해 주신 교육부의 김정원 팀장님, 그리고 이제 또 개회사를 열어주신 그 김정인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로컬 실력 지리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의 혁신 아니면 이런 창업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누가 뭐래도 저희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가 정신이 뭐지? 라는 의구심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한 저희들의 숙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지하고 있듯이 여기 수도권보다는 로컬에 있는 지역 혁신이나 이런 그쪽에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같이 인지하고 있고, 그 시작이 오늘 이 로컬 실력 지리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그런 것들 기회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재단 설립했을 때 기업가 정신 확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10년 전에도 대학이었고 지금 현재도 대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같이 함께 해줘서 반갑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이 되고 확산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 로컬 실력 지려지라는 말이 없어지는 시점까지, 바꿔 얘기하면 수도권과 지역이라는 차별화가 없어서 어디나 누구나 같은 기회가 되고 똑같이 그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출발점이고, 나중에는 이 로컬 실력 지리지가 그야말로 발전적인 해체가 돼서 오히려 이제 그냥 그 하나로 통일되는 그 시점이 오기를 좀 고대하면서 저희 재단도 뭐 오늘 같이 힘써주시는 교육부, 그다음에 중부권, 그다음에 한국연재단과 같이 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고 오늘 좋은 행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께서 환영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록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좀 올라오셔서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연사분들 모두 9분께서 촬영 진행하고요. 이후에 토크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까요? 간단하게 장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연사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할까요? 네네. 그러면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에서 무대로 올라오실 분들께서 좀 자리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콜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문성현 이사님, 주식회사 어반플리에의 홍주석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라이프드림의 구성회 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러면은 무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번 토크 콘서트는요, 로컬 실록 시리즈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 방법들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자리하신 세 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릴게요. 먼저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문성현 이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어반플리의 홍주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라이프드림 구성회 이사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은 창업가들의 도전의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이죠.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문성현 이사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진행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뭐 인사 말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클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문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3년 차 된 초기 창업 전문 창투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도시재생 펀드 2개를 결성하면서 이런 로컬 컨텐츠 발굴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로컬 컨텐츠가 필요함에 있어서 초의 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 그 공급자 단, 수요자 단 모두의 로컬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그런 여러 가지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 사업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같은 것 뭐 좀 첨언해 주실 것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로컬 컨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로컬 지역에 문화적, 역사적 기반을 둔 독창적인 컨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독창적 컨텐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했는가입니다. 저희가 그 정책 드리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 청년몰 등을 보면 사실 설립 당시의 그런 기대감이 금방 사그라들어서 이제 폐허가 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는 사견인데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골목길이 있으면 시너지가 분명히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오래된 노포들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통한 상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창업가들의 그런 로컬 컨텐츠로만 이루어진 거리는 오히려 또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구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상권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문성현 이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표 내용 들으시고 잠시 후에 질의 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 또 들어온 질문들 질문하는 순서도 갖겠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와 브랜딩을 강점으로 하는 도시 OS를 제안하는 도시 재생 기업이죠. 주식회사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반플레이 홍주석입니다. 네, 저희 어반플레이는 2013년도에 이제 시작된 회사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도시 콘텐츠 기업으로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생소한 분야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어반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컨텐츠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생태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됐고, 이 쿨리지와 같은 그 다양한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로컬 비즈니스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제 펀드들도 만들어지면서 투자 생태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로컬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오래된 그 경쟁력 있는 로컬 브랜드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 지역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매니지먼트를 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이런 리소스를 활용해서 제조라든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의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반플레이는 처음부터 이제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문화 복합 공간과 그 공간들을 연계한 빌리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남장, 연남방앗간, 뭐 연희대공원, 뭐 캐비넷클럽 약간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이런 문화복합 공간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실제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공간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에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함께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에 당연히 이제 기여하는 부분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베이스로의 지원이나 정책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 창조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어반플레이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실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점점 더 이 글로벌의 큰 이런 기술 기반의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또 반면에 이 반대에서는 이 로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움직임들이나 혁신 오프라인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은 도심지보다 서울보다는 좀 뭔가 다 열등한 것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충분한 문화 자원이 많은 곳이라는 이제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에 아직 발굴되지 못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역에서도 약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또 오히려 국제적으로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나 로컬 브랜드들이 좀 탄생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약간 심도 있는 그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산에서 불고 있는 지역 혁신 바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프드림 구성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저는 아마 그 지역에서 그 사례를 한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초청받아서 왔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진행되어 온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 쪽하고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은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조선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가 없어져서 산업의 50%가 지금 망가져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울산 다음으로 굉장히 소득이 높았던 2위, GDP가 2위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떨어져서 전북권 내에서도 중간 정도밖에는 지금 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군산대학교에 그 여기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그 주최를 했지만은 링크플러스 사업단 그 교수로 있었습니다. 기획하고 외부 쪽 그 활동 쪽을 기업 지원 쪽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지역의 가족회사를 한번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 가족회사가 군산 원예조합이라는 쪽이었는데 그 조합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지역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군산에는 특산물로 흰찰쌀 보리가 납니다. 지역 특산물은 흰찰쌀 보리가 나는데 이게 정부에서 수매하다가 지금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라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저는 농산물이 꾸준하게 나가려면은 그게 제조 원료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조업 쪽을 해서 그쪽 원료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라면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방에 대학이 있다는 건 참 행운입니다. 군산대학교 국립대학교에
교수 35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분들한테 요청을 했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 해결 가능성이 좀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자기가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기술개발 과제로 해서 대학의 기술개발 과제로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라면 회사를 쭉 찾아갔는데 그 대부분 라면 회사들이 보리로는 라면 안 된다고 다 우리도 만들어 봤는데 다 실패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사실 어렵지만은 보리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봉지면 같은 경우는 25%가 들어간 라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면 회사도 사실 놀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면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니까 지역에 계신 이제 지자체 쪽에서 우리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겠냐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포장지하고 그거를 개발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돈을 내주셔서 포장지 개발을 이제 했고요. 지역에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지역에 있는 마트들이 우리가 먼저 팔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쪽에 찾아와서 라면을 갖고 가고, 특히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럼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좀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해서 그 농협중앙회 쪽에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줘서 하나로마트 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산학 그 관이라는 부분 쪽 산학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 만들어낸 전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렇게 커다란 기업 같은 경우 연구진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대학이 인근에 있는 대학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그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산업화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케이스로 해서 그 전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하는 부분 쪽에서 사실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라면을 지방라면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200만 개를 지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내년 수출을 위해서 미국하고도 지금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케이스 자체가 저는 지방이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적인 자원, 특히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그 군산 짬뽕이라고 하면은 3대 천왕이라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군산 짬뽕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금 그 브랜드 네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지역에 있었던 그거를 결합시켜서 지역에 있는 어떤 짬뽕의 역사라든지 그거를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아직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이라든지 역사적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고,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 특화 산업으로 준 게 농생명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 기반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농생명 바이오가 저희 쪽에 전북의 어떤 산업 그 육성 산업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 자체도 저는 거꾸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미래 입장에서는 그 농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바이오라든지 그 IT만큼이나 저는 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지역이라서 실망하지 말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가가치는 저는 훨씬 더 높고 미래에 더 그 유망한 그 어떤 산업을 이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인재가 젊은 이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하고 그 지역민들이 출자를 해서 7억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하시면서도 해주실 말씀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시각에서 문의사항도 많았고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 분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로컬이란 말을 처음 들으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이 로컬이 도시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포함한다면 도시 지역 로컬 혁신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홍주석 대표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로컬을 이 도심지화하고 분류하는 약간 지방과 수도권 약간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로컬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지역 내에 있는 인프라나 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이 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주변 바운더리를 로컬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결국은 이 로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내가 발 디딛고 있는 이 오프라인 이 지점에서 이 주변에 있는 제가 오프라인 경험을 하게 되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 로컬 커뮤니티가 오히려 예전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중요했던 것처럼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로컬 커뮤니티,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원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다른 나라든 다른 도시, 뭐 다른 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시대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에 있어서 그 도시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즐기면서 그 중에 구성원 하나로 살던 시대에서 나 자신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로 가면서 이 나 자신과 그 내 자신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로컬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자신의 취향과 맞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유통의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도시들은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유통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제 대부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도시의 많은 것들이 이제 유통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공급자 중심의 도시에서 결국은 진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 요소, 컨텐츠적 요소들로 많은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경험과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혁신에 대한 모델이 이제 로컬이나 실제 오프라인에서 매우 필요한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의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으로 해서 변하는 오프라인이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로컬 커뮤니티가 경계 없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로컬 자체에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글로벌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로컬만의 이제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로컬 커뮤니티가 또 다시 다른 로컬 커뮤니티와의 연결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이게 도시 개발하는 형태의 약간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약간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한 시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컬 혁신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 조금 전에 군산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협업 이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이 지금 그 지자체, 기관, 뭐 학교 이렇게 다 협업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현재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 로컬이라는 부분 자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삶이라든지 문화가 녹여 있는 게 또 로컬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이라는 부분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그 로컬 부분도 2030년 예측을 보면은 다 도시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많은 도시화가 되고 있고 도시 쪽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지만 결국 대도시화가 된다는 거는 현재 발전하고 있는 뭐 AI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오히려 도시화를 더 촉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촉진될수록 로컬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갖고 있는 어떤 때묻지 않는 자연이라든지 갖고 있는 그 기반 자체가 결국은 시간이 다시 흘렀을 때는 도시민들이 다시 로컬을 찾게 되는 그런
그 자원 이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도시 쪽과 로컬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는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고, 그게 결국 도시와 로컬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째 전체적으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서 좀 부족한 거는 아까 그 마케팅 말씀하셨지만은 이 소규모 단위에서 마케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조금 넓은 단위로 로컬을 좀 확대시킨다라고 하면은 군산이 아니라 이제 전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전북에 있는 그 농산물 중에서 좀 괜찮은 농산물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그 제품들을 모아서 저희가 마케팅을 대행을 해주는 거를 지금 미국하고 컨택을 해서 저희가 그 권한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그 미국 본토 사회에 나가기 어려운 제품들을 저희가 모아서 저희가 대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이 로컬 전체에 추구하고 있는 부분 자체, 그 생산품 자체를 외국에 수출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저는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방향 쪽에서 놓고 보면은 그 결국은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 군산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결국 그 저는 그렇게 학교 때도 강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학생들한테 당신들은 80까지 벌어야 된다. 80까지 벌려면은 지금의 어떤 직업관하고 그거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을 바꿔도 5번을 바꾸게 될지 10번을 바꾸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거기에서 뭔 역할을 해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를 학생 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창업적으로 어떤 그 청년 정신, 기업가 정신 같은 걸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이 80대까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그 지방에서 오히려 더 수도권 쪽보다는 더 열심히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로컬에 대한 부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자체는 저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리로는 나면 안 되는데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로 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결국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젊은 사람들, 저희보다는 젊은 사람들 쪽에서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서 관이라든지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요새 중요하거든요. 매칭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기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군산에도 청년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그 지자체가 뭉쳐서, 대학이 뭉쳐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게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쪽에 발전 방향으로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컬 창업에 대한 오해와 투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그대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작성해 주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컬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나게 될 과제들은 아이디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투자 유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갖게 되는 오해 그리고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현 이사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로컬 창업자들을 만났을 때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시장, 그리고 해자, 마지막으로는 팀입니다. 시장이 충분히 큰가, 이것을 고려해 볼 점이 충분히 있는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 혹은 컨텐츠들이 너무 지엽적이지 않는지, 3년 혹은 5년 내 확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특산품이 이건데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 잘 팔린다, 그래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봅니다. 다들 아시는 예로는 이게 빵집이었던 대전의 성심당이 전국구화된 브랜드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 제품 혹은 컨텐츠마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경쟁력을 가진 그런 상품이 충분히
다른 획일화된 대기업의 제품들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혹은 스토리라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주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해자입니다. 사실 기술 기업의 경우는 저희는 이제 기술적 해자를 많이 보지만 이런 로컬 창업자들은 컨텐츠적 해자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역적 문화적인 유산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본인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지 공부를 해서 키울 수 있는 영역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아이템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컨텐츠적 그런 기획력적인 해자를 갖추고 있는 팀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멤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업자들에게 그리고 초기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이제 첫 번째 밥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작은 성공을 계속할 수 있는 린 스타트업 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커다란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근거로 해서 좋은 팀 멤버를 구하는 것이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가지 시장, 해자, 팁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로컬슬록 시리즈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그거를 좀 여쭙겠습니다. 역시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문성현 이사님께 답을 구할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이제 독창적인 문화적 유산에 기반한 독창적인 컨텐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2가지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어떠한 정부 지원금 혹은 이런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드리븐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 자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화된 제품에 조금 실증을 느끼고 있는 MZ 세대들의 MZ 소비 계층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로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더 해주셨어요. 아까 지금 저희 질문 중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홍주석 대표께서 조금 더 보완해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통 이제 로컬이라는 단위가 가진 이제 한계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로컬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저희가 가상 공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로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의 이런 관광이라든지 약간 이런 로컬 관광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가야만 하고 그 지역에 가서 경험하고 그 지역의 관광지에서 뭔가 티켓을 사고 맛집을 먹고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로컬이라는 개념 자체를 통해서 이 로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로컬 브랜드와 비즈니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되게 간접 경험이고 그 로컬을 소비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고요. 어떤 한 농장과 연결해서 이 농장에서 키우는 이 생산품들을 구독으로 해서 실제로 사과나무를 구독하고 이 사과나무가 키워지면 그 사과를 받아보는 약간 이런 서비스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의 한 시즌별로 제주의 컨텐츠와 제주의 제품들을 하나로 큐레이션해서 받아보는 이런 구독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이 융합돼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가는데 결국 온라인은 수단과 하나의 마케팅의 수단 하는 형태, 그리고 이것들을 비즈니스의 외출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로컬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오프라인, 이 로컬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로컬의 자원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곳에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제가 수도권도 로컬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강북 지역에 있는 동네들은 사람들이 로컬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강남이라든지 분당, 판교 이런 데에 로컬이라는 단어를 하기가 그냥 되게 낯선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도 로컬 커뮤니티라는 건 있는데 결국 로컬 자원이 없고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로컬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로컬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남동, 성수동 뭐 이런 공간들은 사람들이 로컬 콘텐츠라고 얘기를 또 서슴없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걸 보면 그 로컬의 자원을 어떤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잘 발굴되지 않았던 자원들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딜리버리 할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IP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비즈니스의 그냥 기존에 있었던 동네 장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그런 실예를 보여준 게 사실 춘천의 감자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춘천 감자빵이 결국은 뭐 LA나 런던에서도 저는 팔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비즈니스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의 생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휴먼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휴먼웨어라는 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자원들이 뭐가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근데 오히려 지역에는 뭐가 없고 해외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도 적용해야지,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은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지역만의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고 그와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 말한다면 나 자신의 강점, 내가 잘 아는 강점이 실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 시작은 거기서부터다. 거기서부터의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질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요. 요즘 대학들이 지역 간 또는 광연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로 확산되기 위한 대학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업, 기관들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주식회사 라이프드림 구이사님, 아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기업이나 기관 입장으로도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 있었던 경험하고 합쳐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육부나 정부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대학만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쪽이 다 합심이 돼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창업이라는 부분 쪽에 대해서 교과목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까지 제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젊었을 때 20살 때 실패하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재산입니다. 그거 자체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좀 더 어린 나이에 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젊은 시절에 과감하게 그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저는 일단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창업하라고 했다가 실패하면 그 욕을 내가 다 먹어야 될 텐데, 저는 그 시대는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은 나중에 지났을 때 정말 그 대학 교수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진짜 아껴서 키워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 로컬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 자체를 해주는 기반을 대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바탕은 깔린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부분이죠. 기업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그 부분인데, 어떤 대학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창업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만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조금만 확산시킨다라고 하면 지역도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학생들이 생각해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기업하고 결합시키면 되거든요. 기업도 그거를 필요로 하고 기업 쪽에서도 그런 어떤 재원 부분 자체를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로 기업체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은 기업체 분들이 그러세요.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자기는 솔직히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장학금으로 내놓겠다. 왜? 그게 얼마로 들어올지는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그거를 오픈해서 기업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하고 기업이 링크 사업이라든지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선도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많이 했지만은 아직도 기업하고 그 대학의 이 관계 거리 자체가 많이 안 좁혀져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도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알 수 있게끔 자꾸 기업 쪽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은 자기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업도 얼마든지 같이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투자 부분 자체는 창투사나 그쪽에서 물론 받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다 낸로 저희 자본금 7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 작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거꾸로 지역에서 지역 자금을 해서 그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창업된 게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나눌수록 더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정된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서요.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 질문을 어떤 걸 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요. 로컬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끝마무리 말씀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해주실까요? 같은 질문을 세 분께 드렸으니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네. 그 로컬에 나아가야 한 방향은 이제는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로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로컬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가, 그리고 그 로컬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사,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생태계의 이제 구성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일 재미있는 게 로컬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기관이 오히려 할 역할들을 지금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사업을 했었던 많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 로컬 창업가들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간접 지원 형태로 가는 방향의 이제 공공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지속 가능한 BM을 가지고 다양한 혁신들이 로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한민국형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원에 있어서도 기존 IT 스타트업 지원하던 방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컬의 창업은 오히려 IT 스타트업에 비해서 허들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IT 스타트업들은 10억, 20억씩 처음에 기술 개발을 하고 R&D를 해서도 실패 확률이 되게 높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투자금이나 지원금이 필요한 비즈니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비즈니스라고 하면 로컬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 2년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해서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스텝업 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자부담률도 꽤 높이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오히려 지원해줘야 되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전문가의 그 도움이라든지 전문가 풀,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대학교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풀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니즈들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태계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로컬 혁신가들이 이제 마음 놓고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저도
들으면 알만한 그 성공 사례를 많이 브랜딩을 하셨잖아요. 그 컨텐츠를 직접 만드셔서. 근데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공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차피 지역에서 성공하면 그 지역 안에서만 사실은 소비되고 그 이상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가 이제 그동안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브랜드들이 소비될 수 있는 형태이고, 아시다시피 이런 백화점도 로컬 브랜드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백화점이 이 로컬 브랜드들을 직접 찾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자체도 프랜차이즈를 소비하지 않고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와 로컬 브랜드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형성이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문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그 토크 콘서트 연사로 초대받으면서 계속 맴돌았었던 한 문구가 있는데요. 좀 식상하겠지만 그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상품성이겠죠. 경쟁력. 상충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개화되고 있고 수요자단과 공급자단은 충분히 만개되어 있고 그걸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자분들에게는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컨텐츠와 상품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게는 좀 더 지원금을 높여서 현재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시고 조금 더 지원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에게는 그 청년 창업자들에게 좀 더 독려를 해서 많은 창업으로 이루어지게끔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창투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얼반 플레이처럼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좀 더 활발하고 건강한 로컬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모든 기관들과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돌발 질문인데요. 지금 이 로컬 창업한 학생들에게 최대 지원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실 단계별로 너무너무 달라서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는 네. 이렇습니다. 그 회사는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프로토타입이 나올 수도 있고 MVP가 끝난 단계일 수도 있고 뭐 A, B, C, D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간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게 투자를 하고 뭐 BCD, 뭐 저희 프리 IPO까지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겠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구 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학생들하고 관련된다라고 치면은 그 이제 대학교에 보면은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다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점수화도 돼 있어서 퍼센트로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보면서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게, 그게 캡스톤 디자인 자체가 물론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개발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은 그 디자인 센터라든지 굉장히 요새 대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사실 그거를 잘 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캡스톤 디자인 자체를 학생만 할 게 아니라 학생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구성이 될 게 아니라 거기에 기업을 저는 붙이면 좋겠다는 얘기죠.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거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잘하고 있죠. 뭐 도제 형태로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자체를 기업에 계신 전문가도 같이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모자라는 부분, 아까 실패할 수 있는 부분 자체 아이디어에서 사업화시키면서 단계별로 쭉 스텝이 가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 자체를 기업이 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하면서 아이디어를 새로 내게 할 수 있거든요. 즉 뭐냐 그러면 저는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성공 케이스를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 그런 케이스 자체를 많이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컬이 살아날 수 있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로컬은 학생들이 다 갑니다. 다 가요. 저기 지방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업도 많지 않아요. 다 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없는데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창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창업해라, 도전해봐라 라고 하는 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걸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게 결국 생태계인데 그냥 자금 만들어주고 뭐 센터 만들어 놓고 하라라고 해서 그게 생태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봐야지 그게 생태계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평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하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로컬의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더 큰 꿈을 꾸는 게, 로컬은 단위가 로컬이지만 저는 로컬이 향후는 글로벌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로컬만 갖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외에 있는 로컬하고도 결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저희 같으면 식품회사인데 제가 라면 그러면은 소비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 있습니다. 미국도 원하는 게 뭐냐면 글루텐 프리 라면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는 가격을 얼마를 받은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못 찾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찾았어요.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벗어나니까 해외에 있는 재료를 이걸 결합시키면 글루텐 프리 라면이 나오겠다 해서 내년초에 기술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일례로 저는 식품을 예를 들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IT 같은 경우도 사실 요새 외국 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품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는 거 대신 뭐 비행기 타고도 그냥 가짜로 갔다 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서 AR하고 VR 잘 돼 있으니까 해외여행 이렇게 AR, VR로 갔다 오는 걸로 하고 안에서 그 식사를 외국 가서 먹는 것처럼 외국의 로컬하고 연결시켜서 그 외국에 있는 장소의 음식을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것도 걔네가 팔고, 그게 결국 로컬의 믹싱한 글로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로컬도 하나의 로컬이 아니라 로컬하고 로컬이 뭉쳐서 글로벌화 되는 게 결국은 나아가는 결국 가야 될 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이 훨씬 더 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참여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쉽고 미진하다, 더 여쭙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로컬 혁신의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를 연다는 이 주제로 끊임없이 그에 대한 답을, 다양한 시각을 모아서 하나씩 찾아가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진행될 겁니다. 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휴식 시간 갖고요.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를 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를 이어갈 텐데요. 두 분 연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문제 인식 및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센터 이윤석 센터장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어떤 얘기들을 할 거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인식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에 해당되는 결들하고는 뭔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차별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좀 한문이 들어가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자원이 되고 실제로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계문 영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김종인 단장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잠깐 하셨었는데 오픈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더 많은 그런 대학이나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계문 영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넘어갔군요. 조금 반응이 느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제목을 개조식으로 끊지 않고요, 문장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내용은 로컬 창업 및 혁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차원에서 아까 이 토크 콘서트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창업을 좀 했었었고, 그 창업이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었지만 당시에 했었던 게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리고 그걸 이제 온라인, 그때는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기업 환경에서 어떻게 돌릴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 자체는 어느 정도는 조금 그 기술 기반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크게 고민을 했었던 점들은 뭐냐면, 제가 대학하고 같이 일을 시작한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떤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점점 더 수도권에 많은 것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벤처 자금의 한 91% 이상, 92% 가까이가 서울과 일부 경기 일대에 있는 아주 일부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접근성이 높거나 자금 접근성이 높은 이런 그 하이테크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서울과 요 일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과연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초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입학 정원에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2024학번, 올해 2021학번 때에도 되게 큰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2024학번이 되면 지금보다 한 3, 4만 명 정도 출생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되면 또 한 번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자원은 이렇게 양극화 혹은 일극화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이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아까 토크 콘서트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게 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발표 자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난 박스로 해놓은 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중 10가지 정도 중에 국내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가장 빨리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역시 민간 쪽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그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산업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었고, 특히나 여행 산업에 대한 부분은 타격이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에 이제 당시에 대학생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도 그렇고 되게 해외를 자유롭게 나가고 하던 이런 시절에
여행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자금도 많이 몰리고 프로그램이나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설계하지 않고 개인이 설계하는 그런 여행 상품을 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이렇게 한 그때 10,000건 정도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이게 40건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결국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 4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왜 400억 투자를 받았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는 이제 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여행사가 아니고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 팀을 2012년도에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이런 거 만든다 그랬을 때 될까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컸거든요. 근데 글로벌로 나가야만 서비스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은 화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유럽 여행 즐기기, 미국 여행 즐기기라고 하면서 이제 메인 화면이 저렇게 돼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빠른 속도로 전환을 했죠. 국내 여행 떠나볼까요?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민간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였었던, 그래서 지역 자체가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사례죠. 당근마켓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 요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컬이 대두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중고 거래를 하던 이전에 그 사이트는 아까 카페 단위로 움직였었죠. 중고나라라 그래서 거기는 그냥 카페인데 회원 수가 1천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었던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사기가 많았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주문을 했는데 받았는데 벽돌이 들어있다든지, 혹은 돈을 받아놓고 상품 배송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전국 비즈니스를 하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꺼리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근마켓의 사용자를 자세히 좀 보시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 보면 30대, 40대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30, 40대 여성이 중요시하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었다는 거죠. 이 신뢰성이, 당근마켓은 이 신뢰성을 어떻게 풀었냐면 슬세권이라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로컬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 안에서 거래를 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이야, 안전해, 믿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당근마켓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또 하이퍼로컬이라는 표현으로 또 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넥스트도어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로컬로 이렇게 딥다이브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근마켓은 실제로 영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산업의 변화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로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로컬이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민간 기업 쪽에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바로 연결돼서 나온 게 뭐냐면 지원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차가 됐죠. 첫 해에 추경 예산을 빼고 본 예산만 44억이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 2년 차 들어설 때는 그 예산이 2배가 됐습니다. 88억으로 본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요. 이제 이걸 이제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로컬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과, 창업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기술 중심의 혁신 창업 쪽으로만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이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다양성이 생기게 되면서 로컬 비즈니스, 그리고 로컬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나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창업이나 혁신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로컬 사업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넥스트 로컬 같은 사업은 서울 안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사실 한 2010년대 초반에 벤처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그 미국 내에서 이렇게 좀 발전을 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의 혁신을 이끌게 하거나 뭐 이런 그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넥스트 로컬처럼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유명한 것 중 아까 군산 사례도 나왔는데, 대기업도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컬라이즈 군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펀딩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 운영 자체를 로컬이나 소셜벤처 쪽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수행을 하면서 이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로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해석되고 이 민간이 움직이고 창업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다음으로는 지원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대학에서는 사실 이전부터도 이런 활동들은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게 많은 숫자가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스토리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창업화할 거냐, 혹은 혁신의 재료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이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 이 또 다른 창업을 위한 기회들이 생기게 되고, 이 기회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대학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 이제 그때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최용석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고 술 마시고 하는 이런 이런 자리에서, 사석에서 이렇게 늘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공장 돌리는 얘기 한다고. 공장 돌리는 얘기를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조각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해볼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기업가정신재단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사실 창업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드린 것처럼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게 이제 기업가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휘발성입니다.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로컬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창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창업 어느 분야에서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런 걸 그려보자는 거죠. 창업 수업을 하고 혹은 창업 캠프를 하거나 경진대회를 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했을 때 이때 학생들이 냈었던 아이디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재단에서 창업유망팀 300을 하는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레이드를 나누면 앞서 나가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산업 분야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쫓아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하위권에 있거나 혹은 300팀 안에 선정되지 못하는 곳들을 보면 특이하다. 도대체 왜 안 바뀔까? 아이템도 안 바뀌고요. 사업 계획이나 사업 모델도 거의 안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서서 선배들이 했었던 그런 그 활동, 그리고 그들이 냈었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캠프 같은 걸 보면
캠프에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어떤 걸 찍냐면 학생들한테 이만한 전지를 주고 그 전지에 포스트잇으로 붙이게 하고 색깔 있는 펜으로 쓰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보라고 벽에다가 쫙 붙여줍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그게 벽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남는데요. 그 안에 학생들이 쓴 거, 학생들이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을 고민하면서 했었던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은 다 이렇게 그 벽에 붙은 상태에서 사진으로만 남고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경진대회에 들어왔었던 대부분의 컨텐츠들,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어디로 가냐? 그 담당자분들의 PC에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용량을 잡아먹고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유실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휘발성이 너무 아깝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졌는데, 캠프가 됐던 정규 교과목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 이런 교육을 돌리게 되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냐? 예를 들어 캠프가 열렸다라고 하면, 이만한 장소에 캠프가 열리면 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있지 않는 한 그 아이디어는 다른 학생들한테, 다른 팀들한테 전혀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차가 있어도, 지역이 따로따로 있어도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가 정신이든 뭐든 보통 교육을 한다 그러면 총 세 가지의 효과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역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식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량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건 템플릿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요. 교육 과정, 이 교육 그 자료들,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만들고요. 그걸 커리큘럼화 하는 것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템플릿을 채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앞서 이제 2번에 제기 드렸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다른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되는 거죠. 다른 학생들이 그걸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욕심을 한번 부려보면 좋겠다는 거죠. 학생들이 했었던 그 모든 활동들이 교육 콘텐츠로 되면 어떨까? 우리가 이미 훌륭한 커리큘럼과 훌륭한 강의 자료와 훌륭한 템플릿과 훌륭한 교육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낸 이런 그 교육의 프레임에 학생들이 넣는 그런 활동들,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교육 콘텐츠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불균형에 대한 부분, 격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학이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만큼 돈이 생기고요. 이 선정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선정되는 대학이 있고 선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의 역량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느 정도는 좀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단순하게 재정 지원 사업을 받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받지 못한 곳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조금 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 특히 자금이 되겠죠. 이런 거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마지막이 이제 확장성입니다. 아까 토크 콘서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대학만으로, 그 대학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도 보여지고, 그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에도 보여질 수 있는, 혹은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만약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놨다면 그걸 청소년들은 볼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혹은 지금 이 자리에 투자사도 와 있는데 투자사 쪽에서도 좀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는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5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거기에 온라인 플랫폼이 그것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MOU에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많은 대학과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같이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이후에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우리 최용석 교수님께서 솔루션을 발표를 해주실 건데, 그 이름은 로컬 실록 지리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요거는 저는 이 네이밍을 보고 되게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로컬이라고 한글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너무나 디테일하게 로걸이라고 이제 한자화해서 주신 그런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이런 지역의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내고 그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성 측면에서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 시장 쪽에 들어오면서 좀 더 발전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센터 이윤석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계문영입,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인식 및 필요성 5가지 문제 정도를 제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실천적 도전 방안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최용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최용석입니다. 앞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센터장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5가지와 관련된 이야기,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들이었다. 왜냐하면 앞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오늘 홍주석 대표님, 문희사님, 구이사님을 통해 가지고 로컬이 지금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적어도 우리 모인 오늘 MOU를 하는 43개의 대학, 기관, 기업들이 노력이 아마 합쳐지면 그 성과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구이사님 말씀 주셨던 글로벌로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로컬 실록 기르지,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 공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시작이 됐는데요. 적어도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말씀드려야 될 사항들은 앞으로의 로컬 실록 지리지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동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숫자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구성에 관련된 규모에 얽매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로컬 실록 지리지가 2022년도에 큰 화두가 돼서 대학, 기관, 기업이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 프로타입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결국엔 지속 가능성, 아까 토크 콘서트 말씀 주셨지만 결국의 경쟁력은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그 색을 얼마나 길게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면 이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당연하겠지만 정확한 우리의 색깔을 만들고 그 색깔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협의, 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윤석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제가 사실 지리지란 말을 썼을 때 모티브가 됐었던 거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컬이라는 큰 의미 안에서 결국은 대한민국 지도를 쭉 보는데 이 지도에 뭔가를 표시를 하고 이 동네에서 가장 잘했던 거, 문제가 될 만한 거, 이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담아 놓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뭐로 짓지 하는 생각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봤더니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이름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엔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 중에서 지역에 대한 백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지역이 뭘 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에 표시하시고 그걸 책으로 만드셨죠. 그게 이제 단족 2년에 163권이라는 큰 규모의 책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것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오되 이거를 공유와 협력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로컬 실력 지리지라는 말이 오늘 모여주신 많은 대학들에 계신 많은 기업 기관들에 계신 기업에 계신 분들께서 괜찮은 이름이다, 네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왜 신선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철학은 그 지역에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담아보자 이런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은 앞서 이윤석 센터장님 많이 말씀 주셨고 5가지의 어떤 큰 이슈를 좀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휘발성, 협업, 공유, 기회, 거기에 확장성이라는 이 요인들을 담기 위해선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플랫폼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그 개방형 플랫폼 안에서 누구나가 평등하게 어느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기획과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존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얹어서 운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컬 실력 지리지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엔 저희가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의 첫 번째 목표인 인재 양성, 또 인재 양성 이후에 사회 진출을 할 때 결국에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로컬 실력 지리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거나 혹은 지원을 받은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혁신과 또는 창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저도 중앙대학교에서 창업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지만 기술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과 소셜이나 로컬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비율을 보게 되면은 기술 창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의 현실상. 또 학부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어떤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험실로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창업에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 진출을 아주 모범적으로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전 그 답을 사실 로컬이라는 이 지역 내에서의 화두를 던지고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바람직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그림 하나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개방형 지식 활동 공유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안에는 적어도 그 문제나 사례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가지고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요. 또 다른 기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아오자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엔 여기서 제가 학생
대학이라고 표현을 해뒀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기업이, 우리 기관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본인 것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수도권과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슈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대학에서 나온,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좋은 모습은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취업을 통해 가지고 혹은 창업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지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인재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경제권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결국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발굴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 안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아주 그럴듯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혁신 스페셜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로컬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들하고 협력 모델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창업에 관련된, 지역 혁신에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 서비스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지역이나 다른 타 대학이나 다른 곳에 다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플랫폼의 개방의 플랫폼이야말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로컬 실록 시리즈가 추구하는 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로컬 실록 시리즈를 구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단계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야냐면은 이 지역에 관련된 이슈를 담다 보니까 한 500가지 이상의 카테고리들이, 분류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동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분류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학에서 저는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라든지 생태계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 플랫폼 안에서의 활동들을 능동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건 뭐 어느 한 대학이 이 시스템을 들고 가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가 이걸 들고 못합니다. 연구재단이요? 못합니다. 이건 다 같이 공동의 미션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여러 대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43개의 대학과 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들을 우리가 부여할 거고 아마 수평적인 구조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갈 겁니다. 아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헤드라인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도적으로 지역 과제 해결 참여와 창업 교육의 기능을 하겠다. 결국에는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학생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걸 휘발성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로컬 실록 시리즈에, 제가 또 표현 중에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우리 이 모든 정보들을 한 곳에 모여서 누구나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두신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적 접근인데요. 이거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윤석 센터장님도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저도 지금 아까 교육과정에서 좀 빠져 있어가지고 잠깐 서운하긴 한데요. 제가 지역사회 로컬에 관련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꼈던 게 유니콘이라는 협의체, 아니면 썸썸 프로젝트라는 협의체, 물론 두런두런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 문제에 관련된 캠프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걸 3, 4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이윤석 센터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거예요. 우리 자료들이 다 어디 갔지? 우리 애들 그 아이템들 다 어디 갔지? 모아놓으면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지? 아까 꼭 집어 말씀해 주신 그 담당자분의 하드에 다 들어있겠죠. 그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 걸 공유한다 하는 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약속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건 경쟁처럼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이 플랫폼에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제가 시스템 자체를 나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A라는 최용석이라는 사람이 A 지역에 있는 문제를 발굴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 밑에 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지역에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한 기업이 있다면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법과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플러스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 플랫폼 안에서 교육적 효과도 시스템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시즈와 아이디어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한 공간 자체, 그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제공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데 모아서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주요 역할들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전체 로컬 실력 지리지는 대학, 기관, 기업들이 다 합쳐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맞대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텐데요. 그 프로그램의 형태가 그 대상의 학생 혹은 기업, 그 교원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제일 처음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한 대학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 플랫폼의 구축 편찬 방안인데요.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컬 실록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도 지도를 다 이렇게 펼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음이나 카카오 맵을 보시게 되면 맵 안에 맵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동네가,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지 찾은 다음에 거기를 콕 찍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동네 문제는 이거예요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던 템플릿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계속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문제를 잘 발견한 친구들은 연말에 상도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창출을 하고,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덧댄다면은 아마도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기대 효과는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 실력 시리즈가 소프트 랜딩을 잘해서 성과를 내년도부터 만들어진다면, 아까 이윤석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5가지 휘발성, 공유, 기회, 협업,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 또는 더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모이신 우리 대학, 기관, 기업들이 한데 힘을 모으는 게 가장 큰 1번이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중에서 왜 이 기대 효과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보다는 그 첫 시작을, 첫 발자국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다라는 것에서 일단 1번에 첫 번째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이제 추진 체계 방안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TF 운영과 협의체 구성안, 그다음에 로컬 실력 시리즈 플랫폼, 그다음에 로컬 시리즈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시스템은 플랫폼 사용료는 유료인가요? 아닙니다. 유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다 모든 것들을 개방해서 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우선은 오늘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 대학의 예산 중에 일부를 그 시스템 개발과 운영과 서비스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마중물이 될 것이고요. 아마 교육부나 연구재단에서 이 성과를 보시고 별도 예산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또 저희가 제안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신 대학들 혹은 신규로 모이신 대학들, 신규로 들어오신 기업들은 이 플랫폼의 서비스에 누구나가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유무는 각 대학, 기업, 기관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분담금 형태로의 참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가 연회비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시는 몇몇 대학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회원제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절대적으로 개방형, 오픈형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어느 기관, 어느 기업이 오시던 간에 저희랑 확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 멤버가 되시면 그 멤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여러 대학 분들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지만 TF 운영이 그래서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TF에 들어오셔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의견들을 주셔야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 모든 기관, 모든 기업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TF 참여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오셔서 이 공간 안에서, 오늘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됐으면 아마 이 공간이 스쿨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이시겠지만 저희 원탁 테이블로 저희가 만들려고 했어요. 원탁 테이블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선 누가 뭐 회장규가 있고 이사규가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가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 의견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협의체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어느 깜짝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2021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전에 저희 브레인스토밍 통해 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가 아마 12월 15일 오늘 이 자리가 로컬실록 GDG 그 첫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7, 8월 상반기 동안에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적어도 말로만 이야기되는 협의체의 형태, 그런 성과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천하면서 얻어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학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기관에 계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업에 계신 대표님, 이사님들께 큰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도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로컬실록 GDG의 발족식 MOU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석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주목을 꽉 주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되는지를 몸으로도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로컬실록 지리지 프로젝트 온라인 협약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4시부터 진행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 정도 장례 정리하고 휴식 시간 갖고 MOU 진행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아마 사전에 좀 준비하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컬실록 지리지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 순서인데요.
지금 각 기관의 대표자분들께서 다 줌으로 참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OU 업무 협약 체결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좀 있어서요. 모두 함께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로컬 실록 시리즈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를 열다. 가능성과 혁신이 만나다. 협업 생태계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융합적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의 초석을 다지는 선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주도적인 진단 능력과 창업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양성, 지역 인프라 활용 혁신 창업 생태계를 위한 아카이빙 플랫폼 개발, 지역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진화, 지역사회 문제 발굴, 활동성과 공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혁신 지식 및 활동 공유 플랫폼 로컬 실록 시리즈. 영상 마무리된 거죠? 예. 저희가 이게 그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를 열다 그 서명식을 대신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또 전달 효과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각 기관의 대표자분들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죠? 한 화면으로 한번 좀 만나볼까요? 전국에서 10개의 기관, 29개 대학, 3개의 기업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줌을 통해 한 화면에 모인 이번 참여자분들 협약서가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42개 기관을 대표하여 대표자분들께서 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과 줌 각 지역의 대표분들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각 기관의 대표자분들은 저희가 응원 판넬을 전해드렸는데요. 응원 판넬도 모두 함께 좀 정면에 멋지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들어주셨는데요. 박수를 한번 청하고자 했는데 손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멋진 출발 축하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대표자분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토크 콘서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발표 그리고 업무 협약식까지 진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로컬 혁신에 관한 여러 사례와 방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고요. 또 로컬 실록 시리즈라는 이 서사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참여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로컬 실록 시리즈 프로젝트 로컬 혁신과 창업, 협력과 공생의 시대를 열다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모든 참가자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